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세요? 가족이랑 대화하다가 내가 왜 이렇게 말했지 하고 후회한 날. 내 말투가 좀 세게 나갔나 싶어서 밤에 이불 덮고 혼자 생각만 많아진 날. 상대는 별말 안 했는데 내 입에서 먼저 날카로운 말이 튀어나온 날. 그 이야기를 오늘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인생 100가지입니다. 오늘도 편하게 들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 더 가볍게 해드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 있지 않아요? 그때 상대 표정이 어땠나요? 그리고 집에 와서 혼자 내가 너무했나?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지 않나요? 그런데요, 그건 여러분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인격이 부족해서도 아니고요. 그냥 사람은 누구나 감정이 차오르면 말이 조금 거칠어질 수 있어요. 특히 60대가 되면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마음도 쌓인 게 많고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 싶은 날도 있잖아요. 여러분도 이런 생각하신 적 있죠? 나도 이제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 왜 말 한마디가 이렇게 어렵지? 왜 나는 꼭 마지막에 목소리가 높아질까?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조금 반전이에요. 우리가 대화가 꼬일 때 대부분 저 사람이 문제야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요, 많은 경우 진짜 문제는 상대가 아니라 내 안의 감정 조절 버튼이에요. 말투는요, 상대를 때리는 칼이 아니라 내 감정이 새어나오는 온도계에 더 가깝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아요? 같은 말인데도 내가 피곤할 때는 싸움이 되고 내가 마음이 여유 있을 때는 대화가 되더라. 그 차이를 느껴본 적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 볼게요. 똑같이 왜 이제 와? 라는 말인데 어떤 날은 그냥 왔어? 가 되고 어떤 날은 왜 이제 와? 가 되잖아요. 말은 똑같은데 감정이 다르면 말투가 달라져요. 여러분도 그런 적 있죠? 내가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오늘따라 말이 왜 이렇게 나오지? 그냥 물어본 건데 왜 싸움이 되지? 그래서 오늘은요. 말투를 감정 조절이랑 딱 붙여서 아주 현실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제가 오늘 드릴 건 언어 신호 5가지예요. 여러분이 화가 나기 직전, 서운함이 터지기 직전, 불안이 올라오기 직전에 말투가 보내는 신호가 있어요. 그 신호만 알아도 아, 지금 내 감정이 올라오는구나를 알아차리고 그 순간에 멈출 수 있어요. 여러분은요, 화가 올라오는 걸 보통 어디서 느끼세요? 가슴이 답답해지나요? 목이 꽉 막히나요? 아니면 말이 빨라지나요? 그리고 중요한 건요. 이건 성격이 아니라 습관이라서 연습하면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투가 바뀌지 않았던 건 여러분이 못나서가 아니라 그냥 방법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보셨죠? 나는 원래 말이 좀 세서 안 돼. 나는 참다가 터지는 스타일이라 어쩔 수 없어. 이 나이에 뭘 바꾸냐? 근데요, 바꿀 수 있어요. 오히려 이 나이에 바꾸면 관계가 훨씬 편해집니다.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말이 적고 아내는 마음에 쌓아두는 성격입니다. 아내가 어느 날 참다 말했대요. 당신은 왜 맨날 그렇게 말해? 사람을 무시하는 말투야. 그 순간 남편은 방어하죠. 내가 뭘 무시해? 내가 예민한 거야. 그 다음은 여러분도 아시죠? 대화는 사라지고 상처만 남아요.
그런데 아내 마음은 사실 이거였대요. 나는 당신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가 듣고 싶어. 나는 내 마음이 중요하게 다뤄지길 바래. 나는 당신이 무심하게 말할 때 내가 작아져. 여러분도 이런 적 있지 않아요? 화내는 말 속에 사실은 서운해가 들어 있었던 적, 따지는 말 속에 사실은 나 좀 봐줘가 들어 있었던 적, 공격하는 말 속에 사실은 나도 아파가 들어 있었던 적. 심리학에서는 대화에서 상대를 바꾸려 하면 갈등이 커지고 내 감정을 사실로 말하면 갈등이 줄어든다고 봐요. 쉽게 말하면 이런 차이입니다. 당신은 왜 그래? 는 상대를 공격하는 말입니다. 그에 반해 나는 그 말이 서운했어. 이 말은 내 감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관계 연구에서 공통으로 나오는 건요. 상대 비난이 많을수록 관계 만족이 떨어지고 내 감정을 차분히 말할수록 관계가 안정된다는 경향이에요. 여러분도 경험으로 아시죠? 내가 너 때문에로 시작하면 상대는 바로 방어하는 거. 내가 나는 이렇게 느꼈어로 말하면 조금 열리는 거. 같은 내용인데 말투와 방식이 바뀌면 결과가 달라지는 거. 여기서 본질은 딱 이거예요. 서운함은 공격이 아니라 요청으로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서운함이 올라올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하죠. 왜 그렇게 말해? 당신은 항상 그래. 당신은 나를 존중하네. 근데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내가 뭘 하고 방어해요. 그래서 싸움 없이 말하는 공식은 이겁니다. 아까 그 말, 나는 서운했어. 다음엔 이렇게 말해줄래? 예시로 들어볼게요. 아까 내가 알아서 해라고 말했을 때, 나는 마음이 좀 서운했어. 다음엔 지금 정신없어서 조금만 있다가 얘기하자.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어. 여러분, 이런 적 있지 않아요? 서운함을 말하고 싶은데 결국 따지는 말이 되어버린 경험. 말을 꺼냈는데 오히려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된 느낌. 그래서 다음부터는 아예 입을 닫아버린 경험. 그런데요, 입을 닫으면 관계는 더 멀어져요. 그래서 싸우지 않는 방식을 배우는 게 중요해요. 어떤 철학자는 이런 뜻의 말을 했어요. 말은 다리를 놓기도 하고 벽을 세우기도 한다. 여러분, 말은 관계를 살릴 수도 있고 관계를 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투는요, 인격 자랑이 아니라 관계 관리예요. 여러분, 서운함이 생기는 건 사랑이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아무 기대도 없으면 서운하지도 않거든요. 오늘 이 영상에서 제안하는 실천은 딱 하나입니다. 서운함을 요청으로 바꾸기. 오늘부터 이렇게만 바꿔보세요. 왜 그렇게 말해? 대신 그 말이 나는 좀 서운했어. 당신은 항상 그래. 대신 나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마음이 힘들어. 당신은 나를 존중하네. 대신 나는 존중받는 느낌이 필요해. 사실 이런 말을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말을 몰라서가 아니라 마음이 먼저 막혀서 그래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어색하고 낯설고 입에 올리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리고 솔직히 이런 마음도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내가 지는 것 같지 않나? 괜히 내가 더 약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까? 내 속마음을 다 꺼내놓는 게 너무 부끄럽다. 특히 평생 참고 버티고 책임지고 살아온 분일수록 이런 말은 더 어렵습니다. 감정을 말하는 건 어딘가 나를 낮추는 일처럼 느껴지기도 하니까요.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지 않아요? 내가 왜 이런 걸 말해야 하지? 상대가 알아서 느껴야 하는 거 아닌가? 이 나이에 이런 말까지 해야 하나?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번만 관점을 살짝 바꿔보면 좋겠습니다. 이 말들은요, 지는 말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말입니다. 그 말이 서운했어. 이건 상대에게 굽히는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을 숨기지 않는 말이에요. 나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힘들어. 이건 약해 보이는 말이 아니라 나를 더 이상 소모시키지 않겠다는 말이고요. 나는 존중받는 느낌이 필요해. 이건 상대에게 기대는 말이 아니라 내가 어떤 대우를 받고 싶은지 분명히 알려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음을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모르는 채로 계속 같은 말을 하고 우리는 속으로만 상처를 쌓아두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동안 참았던 마음이 한 번에 터져 나오죠. 이제 와서 왜 그래? 이 말 들어본 적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말들은요, 관계를 약하게 만드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오래가게 하는 말입니다. 처음엔 어색해도 괜찮아요. 목소리가 조금 떨려도 괜찮고요. 말을 하다 중간에 멈춰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꺼내보는 것이에요. 오늘은 딱 한 문장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말이 나는 조금 서운했어. 이 한 문장을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자기 마음을 함부로 다루지 않는 아주 단단한 어른입니다. 며칠 전 이야기예요. 어떤 60대 남성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말투가 원래 이런 게 아닌데 요즘은 왜 이렇게 신경질이 나지? 그분이 겪은 하루는 이랬어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허리가 뻐근하고 밥 먹고 나니 속도 더부룩하고 그런데 아내가 한마디 했대요. 여보, 그거 아직도 안 했어? 그 말이 그냥 질문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 입에서는 이렇게 나왔대요. 아, 좀, 내가 알아서 해. 그리고 분위기가 싸해졌죠. 여러분도 이런 적 있지 않아요? 상대가 큰 말 한 것도 아닌데 내가 먼저 확 올라온 적. 말이 나오고 나서 왜 그랬지? 싶은 적. 그 순간 내 안에서는 나도 힘들어가 있었던 적.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이건 말투 문제라기보다 감정이 먼저 차올라서 말투가 따라온 경우가 많아요.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아요? 몸이 피곤한 날 말이 더 세게 나간 적. 잠 못 잔 날 사소한 말에도 욱한 적.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엉뚱한 사람에게 짜증난 적. 심리학에서는요,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사람은 머리로 생각하기 전에 몸과 감정이 먼저 반응할 때가 많다. 특히 피곤하거나 불안하거나 마음이 급할 때는 말투가 빨라지고 높아지고 딱딱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연구들에서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상대의 말에서 공격을 더 쉽게 느끼고 평소보다 더 방어적으로 반응한다고요. 여러분도 그런 적 있지 않아요? 평소에는 그냥 넘어갈 말을 그날은 왜 나를 무시하지? 로 들린 적. 상대는 별뜻 없는데 내가 혼자 속에서 커진 적.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먼저 위험이라고 외친 적. 그런데 이건요, 여러분이 예민해서가 아니라 뇌가 나를 지키려고 하는 자동 반응이에요. 여기서 본질은 이거예요. 말투는 인격이라기보다 내 감정이 새는 구멍이에요. 감정이 차면 말투가 새요. 감정이 안정되면 말투도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말투를 바꾸려면, 말을 고치자만 하면 잘 안 돼요. 그보다 먼저 감정의 온도를 낮추는 방법을 알아야 해요. 여러분, 솔직히 이런 적 있죠? 좋게 말해야지 마음 먹었는데 막상 그 순간엔 안 되는 거. 머리로는 아는데 입이 먼저 나가는 거. 속에서는 나도 억울해, 나도 힘들어가 올라오는 거. 그래서 오늘 기억할 한 문장은 이거예요. 말투를 바꾸려면 먼저 감정 온도를 내려야 한다. 감정 온도를 내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딱 10초만 멈추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어떤 감정이지? 이 질문 한 번만 해도 말투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은요, 화가 올라올 때 가장 먼저 어디가 변하나요? 목소리가 커지나요? 말이 빨라지나요? 표정이 굳나요? 철학자들은 이런 말을 해요. 감정이 나를 끌고 가게 두면 나는 내 말을 잃는다. 쉽게 말하면 이거죠. 감정이 운전대를 잡으면 내 말은 거칠어지고 내 마음은 후회로 가요. 여러분도 이런 적 있지 않아요? 말할 땐 속이 시원했는데 돌아서면 마음이 무거운 적. 이기고 싶어서 말했는데 결국 관계가 상한 적. 그 말만은 안 했어야 했는데 싶은 적. 여러분, 진짜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여러분 말투가 거칠어지는 날은 여러분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힘든 날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그럴 때는 상대 탓만 하기 전에 내 안을 한 번만 봐주세요. 오늘 실천은 딱 하나예요. 말이 나오기 전에 10초 멈추기.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는 거예요. 지금 내 감정이 올라왔구나. 내가 힘들었구나. 그래도 말은 부드럽게 해보자. 여러분은요, 오늘 하루 중에 가장 예민해지는 시간이 언제인가요? 아침인가요? 저녁인가요? 가족 앞인가요? 밖에서인가요? 그 시간에 특히 말투가 바뀌지 않나요? 이번에는 여성분 이야기예요. 60대 어머님 한 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아들은 말투가 너무 차가워요. 그 말투에 내가 그냥 무너져요. 아들이 이렇게 말했대요. 엄마, 그건 엄마가 알아서 해. 말 자체는요, 아주 나쁜 말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톤이 차가우면 마음이 확 내려앉죠. 그 어머님은 그날 하루 종일 생각했대요. 내가 짐인가? 내가 귀찮은 존재인가? 내가 왜 이렇게 서럽지? 여러분도 그런 적 있지 않아요? 상대가 뭘 크게 한 것도 아닌데 말투 하나에 마음이 툭 떨어지는 경험. 그 말이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돌아다니는 경험. 왜 그렇게 말하지? 가 계속 반복되는 경험. 특히 가족 말투는요. 남보다 더 아파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족에게 따뜻함을 기대하니까요. 심리학에서는 사람이 말의 내용보다 말의 톤에 더 영향을 받을 때가 많다고 봅니다. 같은 괜찮아라도 따뜻하게 말하면 위로가 되고 차갑게 말하면 상처가 되죠. 그리고 연구들에서 자주 나오는 건 이런 거예요. 사람은 거절이나 무시 신호에 굉장히 민감하다.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서요. 그래서 상대 말투가 차가우면 내 뇌는 자동으로 이렇게 해석하기 쉬워요. 나를 싫어하나? 나는 중요하지 않나? 나는 버려지나? 여러분도 이런 적 있지 않아요? 상대는 바빠서 그렇게 말했을 뿐인데 나는 나를 무시했어로 느낀 적. 상대는 피곤했을 뿐인데 나는 나를 싫어해로 받아들인 적. 그 뒤로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적.
여기서 중요한 본질은요. 상대 말투가 나를 흔들 때 사실은 내 안의 해석이 나를 더 흔든다는 거예요. 상대 말투는 상대의 상태일 수 있어요. 그 사람도 피곤할 수 있고, 그 사람도 마음이 급할 수 있고, 그 사람도 여유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투를 내 존재 가치랑 연결시켜 버려요. 여기서 기억할 핵심은 이거예요. 말투를 나에 대한 평가로 받지 말기. 이게 쉬워 보이죠? 근데 진짜 어렵죠. 그래서 방법이 필요해요. 방법은 간단해요. 상대 말투가 차갑게 들릴 때 내 마음 속에서 이렇게 3단계를 밟는 거예요. 지금 내가 상처받았구나. 상대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 나는 지금 무엇을 원하지? 내 감정을 확인하고 상대방의 상황에 대해 생각해보고 마지막으로 내가 원하는 걸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 이런 적 있지 않아요? 상대 말투에 상처받았는데 사실은 따뜻하게 말해주길 원했던 거. 화가 난 줄 알았는데 사실은 무시당한 느낌이었던 거. 서운함 뒤에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는 거. 누구에게나 이런 경험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일을 겪어도 어떤 분은 금방 웃으며 지나가고 어떤 분은 그 말이 며칠씩, 몇 주씩 마음에 남아요. 그 차이가 어디서 생기냐면요. 마음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참을성이 좋아서도 아니고요. 그분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마음을 정리하는 순서가 있어요. 바로 우리가 방금 말한 이 3단계예요. 아, 내가 상처받았구나. 저 사람은 지금 어떤 상태였을까? 그래서 나는 지금 뭘 원하지? 이걸 한 번만 거치면요. 마음이 이상하게 훨씬 덜 흔들려요. 왜냐하면 감정이 덩어리로 남는 게 아니라 조금씩 풀려서 정리가 되거든요. 여러분, 이런 적 있지 않아요? 상대 말투에 서운했는데 시간이 지나 생각해 보니 사실은 따뜻하게 한마디만 해줬으면 이게 전부였던 적. 화가 난 줄 알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사실은 내가 무시당한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던 적. 그리고 서운함 뒤에는 늘 나도 소중하게 여겨지고 싶다. 내 마음도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숨어 있지 않나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3단계를 안 하면 감정이 어디로 가냐면 말투로 나가요. 차갑게, 날카롭게, 툭 끊기듯이. 그러면 상대는 방어하고 우리는 더 외로워지고 결국 마음이 더 오래 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는요, 상대 말투가 차갑게 느껴지는 순간에 내가 나를 먼저 이렇게 안아주는 거예요. 아, 나 지금 마음이 내려앉았구나.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럼 나는 지금 뭐가 필요하지? 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우리를 괴롭히는 건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보는 마음이다. 쉽게 말하면요. 상대 말투 자체보다 그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내 하루를 결정해요. 여러분도 그런 적 있죠?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날은 넘기고 어떤 날은 무너지는 거. 결국 내 마음 상태가 다르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상대 말투에 흔들리는 자신을 너무 탓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만큼 정이 많고 기대가 있는 사람이라서 그래요. 상대 말투가 차갑게 들리는 순간 바로 반응하지 말고 속으로 이 문장을 한 번만 말해보세요. 이 말투는 나에 대한 평가가 아닐 수도 있어. 그리고 가능하면 부드럽게 확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지금 바빠?
피곤해? 나중에 편할 때 얘기해도 될까? 여러분은요, 누군가 말투가 차가우면 그 순간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를 싫어하나? 가 올라오나요? 내가 또 뭘 잘못했나? 가 올라오나요? 그 생각이 올라오는 패턴, 익숙하지 않나요? 눌러 담으면 언젠가 터지고요. 정리하면 오늘로 끝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실제로 말투를 바꾸는 방법으로 들어가 볼게요.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에도 말이 부드럽게 나가게 만드는 아주 작은 습관들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투를 인격이라고만 보지 않고 감정 조절의 신호로 봤어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말투가 거칠어질 때는 감정 온도를 먼저 낮추자. 둘째, 상대 말투를 내 가치와 연결하지 말자. 셋째, 서운함은 공격이 아니라 요청으로 말하자.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말투는 하루아침에 안 바뀌어요. 그런데 분명히 바뀝니다. 특히 여러분이 지금처럼 바꾸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면요. 마지막으로 질문 3개만 드릴게요. 오늘 이 영상이 끝나고 조용히 차 한잔 하시면서 스스로에게 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요즘 어떤 말투에서 가장 상처를 받나요? 여러분은 감정이 올라올 때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이 진짜로 원하는 건 이기기인가요? 아니면 따뜻함인가요? 여러분, 말투는 인격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내 마음의 상태입니다. 오늘부터는 말투를 고치려 애쓰기 전에 내 마음을 한 번만 더 보살펴 주세요. 그게 결국 가장 빠른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인생 100가지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만들어 드렸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당신의 하루가 오늘보다 조금 더 가벼워질 수 있도록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